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들어갈게요.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세 가지 있잖아요. 수학적 확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때 정의하는 우리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대도수의 값으로 우리가 정했던 통계적 확률이 있었죠. 상대도수라는 거는 그 시행을 충분히 많이 했을 때 n분의 시행 횟수 분의 그 다음에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횟수 Rn, n분의 Rn 요 상대도수 값을 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통계적 확률로 정의하는 거, 그 통계적 확률의 의미, 네, 그거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률의 기본 성질 했었어요. 그래서 확률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다. 1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표본 공간 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1이었고 공집합 같은 경우는 확률이 0이었죠. 네, 그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할 텐데요. 얘도 집합에서 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의 경우의 수를 각각 NA, NB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이거 두 개 더해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 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NS로 나눠주면 요거는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고 얘는 PA가 될 거고 얘는 PB가 되겠죠. 얘는 A 교집합 B의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배반 사건이면 A랑 B가 교집합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합사건은 그냥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합사건이다. 그럼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 더한 다음에 곱사건을 빼주면 된다. 그리고 배반 사건인 경우는 얘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두 개 더해서 해줄 수 있다. 뭐 이 내용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예제 하나만 볼게요.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4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거래요. 근데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교집합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또는이니까 합사건이죠. 그랬을 때 3의 배수인 사건은 3부터 39까지일 거고 전체 경우가 지금 1부터 40까지 있으니까 40분의 총 13가지 경우 네, 40분의 13이 될 거고 그 다음 4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40분의 총 10개니까 40분의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사건은 네, 여기에서 교집합 원소 3개 생각해서 40분의 3을 빼주면 네,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잘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이거나 35 이상일 확률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요. 10 이하이면서 동시에 35 이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배반 사건임을 이용해서 교집합 확률은 곱사건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사건의 확률인데요. 얘도 이거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표본 공간 S의 사건 A에 대해서 여사건 확률이란 A랑 A 여집합 요 여사건이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교집합 이 곱사건이 이 둘의 곱사건이 확률값이 0이라서 이 합사건은 네, 얘랑 얘를 더한 게 되는데 A랑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은 전체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과 같겠죠. 1이겠죠. 그래서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 요게 1이라서 네, 요 값이 1이라서 요게 1이니까 1에서 얘 빼면 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사건 확률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예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해 놓인 6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그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고 이런 애들은 1보다 크겠죠. 얘도 1보다 클 거고 얘를 이제 생각했을 때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큰 경우가 1인 경우보다는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많은 경우는 전체에서 적은 경우를 빼주는 게 낫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1 이하인 사건을 A라고 두고 선분의 길이가 1 이하인 선분은 6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1에서 A가 일어날 경우 6가지 경우를 빼주는데 얘가 지금 PA,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가 1 이하인 사건을 A라고 하면 얘는 전체가 이 6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데 요 6개 중에서 길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중에서 길이가 1 이하인 선분은 요렇게 6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6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 값이 P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의 6이라서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한 6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다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에서 5분의 2를 빼주면 선분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이 잘 나와줍니다. 문제 3번 풀고 마칠게요. A 고등학교 학생 2명을 포함한 고등학생 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거래요. 그때 A 고등학생 한 명이 적어도 1명 포함될 확률을 구하세요 했는데 적어도 1명이면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명도 A 고등학교의 학생은 뽑히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6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에서 A 고등학생 2명이 있고 아닌 애들이 4명이 있다. 그랬을 때 얘네를 제외한 요 4명 중에 3명이 뽑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전체 1, 확률 1에서 A 고등학교 학생이 뽑히는 경우를 한 명도 뽑히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나머지 경우는 다 적어도 1명 뽑힌 경우가 되겠죠. 전체에서 A 고등학교 학생이 한 명도 뽑히지 않는 경우, 즉 나머지 학생 4명 중에 3명이 뽑히는 경우의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1명 포함될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볼게요. 고생했습니다.